그래서 상장 주식의 어려움은 오히려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언제든지 팔 수 있어서 정말 수익 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비상장 투자는 상장 주식 투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스타트업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9가지 중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많은 요소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 하나를 꼭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기업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엑시트 플랜입니다. 회수 계획이에요. 회수 계획. 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는 엑시트 플랜 같은 걸 세우지 않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나서 증권 계좌를 보고 적정하게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내가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엑시트 플랜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엑시트 플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주식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스타트업 투자는 마치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 중에서 누가 명문대에 갈 것이냐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계속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초기에 감지하기는 쉽지는 않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처럼 아주 그 싹을 보고 열매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게 이 스타트업 투자에서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안 팔았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의 어려움은 오히려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언제든지 팔 수 있어서 정말 수익 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회복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스타트업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회사가 성장을 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질 때 그때 팔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IPO를 목표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사업을 잘해서 매출이 몇백억대가 되고 이익도 몇백억이 돼서 주식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서 거기에서 주식이 거래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자,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거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그 비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벤처 캐피탈, 이 비상장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이 1년에 한 2,000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1년에 상장한 기업 수를 보면 60개 정도 상장을 해요. 그렇게 보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중에 3% 정도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인이 투자한 기업의 상장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훨씬 낮겠죠. 그래서 투자한 기업이 당연히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내 주식이 거래가 돼서 팔고 싶으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3%에 불과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서 기업을 IPO까지 이끌고 가는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IPO까지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엑시트 플랜인 IPO. IPO는 정말 바람직하고 모두가 꿈꾸는 방식이지만 그걸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IPO를 못한다면 어떻게 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못하더라도 코넥스나 KOTC 같은 장외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코넥스는 상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소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코넥스에 상장을 하면 주식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 싶어도 잘 못 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코넥스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잠깐 거쳐가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해보니까 제가 투자했던 회사가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나서 거기서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 주식이 거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해서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식시장인 KOTC 시장이 있는데요. 이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입니다. 제3시장이라고 하죠. 여기는 상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KOTC 시장에 등록됐다고 하는 거죠. KOTC 시장도 코넥스 시장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데요. 여기도 등록을 하고 나면 주식을 팔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코넥스에 비해서 KOTC는 등록 절차가 좀 수월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5억 원 이상만 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은 되지만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KOTC 시장에 등록할 때는 주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주식시장에 등록하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은 투자를 하고 났을 때 기업이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스타트업 투자, 이 비상장 투자는 우리가 상장 주식 투자할 때처럼 하는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보통은 전환 사채라든가 상환 전환 우선주 같은 투자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환 사채는 만기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만기가 됐을 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환권이 있어요. 그래서 상환권을 행사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주가가 높아지고 매도할 수 있다고 볼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상환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상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나서 그 이익 잉여금으로 상환할 재원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것도 상환권이 있어서 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상환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환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M&A가 있어요.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술을 대기업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인수할 수 있겠죠. 또는 상장사가 이 기업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업의 창업자의 지분을 매각을 할 때 투자자도 동반 매도권을 행사를 해서 같이 매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인수하는 주체들은요, 투자자들의 모든 지분을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권만 인수하면 되거든요. 경영권이 지분 51%잖아요. 그래서 지분 51%만 인수를 하면 기업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죠. 그래서 49%의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굳이 인수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동반 매도권이라는 걸 넣어놓죠. 창업자가 주식을 매도를 할 때는 투자자의 주식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매도를 해달라라고 조항을 넣는 게 동반 매도권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할 때는 동반 매도권을 많이 부과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런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장 외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벤처 캐피탈은 세컨더리 펀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에 다른 투자사들이 투자했던 주식, 구주를 인수하는 것을 전문으로, 목표로 설립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는 기업 가치가 높았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낮아져서 오히려 그 주식을 싸게 샀을 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면 세컨더리 펀드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컨더리 펀드도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인수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의 엑시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사주를 인수하는 방식도 있어요. 기업이 자금 여력이 있으면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인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상환은 상환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했을 때 응하는 거고, 자사주 매입은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어떤 의견이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을 때 자사주를 인수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6가지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하고 언제 엑시트할 것인지 그 투자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투자 대상 기업한테 그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협상을 할 때 그 요구가 계약서에 반영되게 되는 거죠. 비상장 투자는 상장 주식 투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에 이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러면 엑시트 플랜을 주식시장 상장으로 세우는 거고요. 이 기업이 상장을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차 시장, 3차 시장에 코넥스나 KOTC에 등록을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또는 상환권을 행사해서 기업이 인수를 해나가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M&A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M&A를 투자의 회수 플랜으로 두고 하게 되면 M&A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회수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좀 더 좋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투자할 때 이 9가지만 알면 다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은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를 해보고 많은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내용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엔젤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투자 설명회도 있고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